안녕하세요. 100만 건의 데이터를 메모리가 제한된 노드 환경에서 발송하기로 발표할 마케팅 프로덕트 스쿼드 이승찬입니다. 100만 건의 데이터를 보낸다고 했을 때 어떤 질문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100만 건을 한 번에, 응답은 언제까지, 메모리 사용량은, 처리 속도는, 모니터링은, 테스트는, 개발 기간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알림톡 커스텀 기능을 개발하며 경험한 이슈와 결정을 설명드리고 결과적으로 얻은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알림톡이 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알림톡은 정보성 메시지로 우리가 흔히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했을 때 카카오톡으로 오는 배송 완료, 주문 완료 등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알림톡의 발송 과정은 아래 3단계입니다. 대상을 선정하고 발송하고 응답을 수신합니다. 알림톡 커스텀 기능은 이 중 고객이 불편을 겪는 대상의 선정 과정을 개선하는 데 강점을 가진 제품입니다. 기존에 어떤 점들이 문제였기에 고객들이 불편했을까요? 기존엔 여러 소스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아 전화번호를 추출해야 발송이 가능했었습니다. 여러 소스에서 데이터를 다운받기 때문에 군집하기가 힘들었고 전화번호를 추출하기도 어려웠죠. 아이맵은 비식별화된 고객 정보를 가지고 있고 고객들의 행동 정보를 이용해 쉽게 그룹할 수 있는 기능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맵은 이런 강점을 가지고 브랜드의 성장을 돕기 위해 커스텀 알림톡 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기본적인 로직은 알림톡 발송 과정을 따라갑니다. 대상의 추출 및 확정을 하고 발송을 중개사에 요청한 뒤 결과를 수신해 노출합니다. 이때 고려할 요소는 4가지입니다. 한 번에 100만 개 이상의 알림톡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발송을 빨라야 하고 10분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림톡 발송이 실패한 경우, 즉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환불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완성된 아키텍처의 추상화된 버전입니다. 기본적으로 트랜잭션 아웃박스 패턴과 메시지 큐를 이용해 로직의 흐름을 일관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단계들 중 대상의 추출 및 확정 단계와 발송 결과 수신 단계입니다. 먼저 대상의 추출 및 확정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의 추출 및 확정 단계는 다음 3단계로 분리됩니다. 대상을 추출하고 유니크 처리한 뒤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대상의 추출 단계에서 만난 문제는 다음 3가지입니다. 1번과 2번은 대상의 추출 로직의 문제였고 3번은 라이브러리의 이슈였습니다. 바로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을 추출하는 로직의 초기 구조에서는 OOM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발 환경에서는 도커를 이용하고 있었고 도커 데스크탑 제한에 의해 최대 4GB 정도의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10만 개까지는 어찌저찌 잘 되었으나 100만 개부터는 감당이 안 되더군요. 저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디버깅을 위해 더 복잡한 구조로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과적으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지연평가와 n개 단위 반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랜잭션으로 묶을 수 없다는 한계는 있었지만 어차피 DB 부하를 고려하면 100만 개를 한 번에 인서트할 수 없다는 점, 제시도 시에 기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중복 타겟을 허용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로컬 개발 환경에서 OOM이 발생하지 않았고 기본 구조를 유지해서 중복된 휴대폰 번호 필터링이 가능했으며 100만 개의 생성이 가능함을 검증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100만 개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약 30분이 소요됐다는 점입니다. 고객이 빠르게 알림을 줘야 할 경우 이 시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죠. 그렇게 1시간 정도 느린 이유를 탐색한 결과 문제는 쿼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유저를 조회할 때 오프셋과 리밋을 이용했습니다. 제가 간과한 것은 오프셋의 동작 방식이었습니다. DB 오프셋은 매 조회 시마다 리밋만큼 포인터를 옮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00만 개쯤 되면 내부 기준 시간을 초과할 정도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필터와 리밋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니크하고 시퀀스한 특징을 가진 키를 기준으로 필터링해서 각 조회에 소요되는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00만 개 생성을 5분 내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이슈는 제한된 자원에서도 동작이 가능할 것인지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도커 컴포즈의 리소시스 옵션을 통해 자원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렇게 로컬에서 잘 동작했던 로직으로 100만 개를 돌려보았습니다. 그 결과 OOM이 발생했습니다. 최초에는 도커 스태츠를 이용해 이슈를 탐색하였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건 메모리가 계속 상승한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모리 할당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도커 컴포즈로 그라파나와 프로메테우스를 띄워 간단한 모니터링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특정 오브젝트가 많은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힙 스냅샷을 이용해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시간의 삽질 끝에 맵트릭 라이브러리가 이슈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결과를 동료분께 공유하고 옵션을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100만 개의 타겟 정보를 5분 안에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드를 살펴보다 보니 또 다른 이슈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휴대폰 번호를 기준으로 유니크 처리를 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죠. 휴대폰 번호를 기준으로 유니크 처리를 하는 로직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로직은 빠를까?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로직은 코파일럿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혹시 문제가 보이시나요? 바로 맵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굳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빠르게 구현하기 위해 셋을 이용한 구현체를 비교했습니다. 셋을 이용한 구현체 중 로다시의 유니크와 네이티브 셋을 이용한 구현체, 이뮤터블 JS 셋을 이용한 구현체를 비교했습니다. 모니터링 환경은 이전에 구성한 것을 사용했고 속도와 자원 정도를 검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네이티브 셋을 이용한 구현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로다시 유니크에 비해 빨랐고 이뮤터블 JS 셋을 이용한 구현체에 비해 CPU 자원을 덜 소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구현체와 비교했을 때 약 20배 빠른 유니크 함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대상의 추출 및 확정 단계에서 만난 이슈들이었습니다. 다음은 발송 결과 수신 단계에서 만난 이슈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발송 결과의 수신은 다음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카프카 메시지의 수신, 그리고 결과 업데이트, 개수의 확정 및 환불, 이 그 단계입니다. 처음 이 두 단계는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눠진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프카 메시지 수신 단계에서 만난 이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지 중복 처리와 관련된 이슈고, 두 번째는 AWS가 경고를 줬던 해프닝입니다. 마지막은 동식성 문제였습니다. 카프카에서 매뉴얼 커밋을 할 때 메시지 중복 처리가 발생하는 상황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컨슈머 그룹이 리밸런싱되어 커밋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처리 과정에서 실패하여 옵셋 커밋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중복 처리의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수신, 결과의 업데이트, 환불이 한 번에 이루어지다 보니 여러 번 환불이 될 수 있다는 점, 중복 처리에 의해 고객이 잘못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는 환불이 n번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배치를 도입하여 환불과 집계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도입하였습니다. 개수는 개수 기다리로 노출하고 추후 정합성 및 환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은 메시지가 처리되고 있음을 빠르게 알 수 있었고 추후 배치로 정확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이슈는 해프닝인데요. 100만 개 메시지 발송을 테스트할 때 만난 이슈였습니다. 알림톡 발송은 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결과를 웹훅으로 반환합니다. 100만 개 테스트에서는 10에서 15분간 100만 번 대부 환경의 포스트 엔드포인트를 호출하게 되었죠. AWS는 이 호출을 공격으로 의심해 IP를 차단하고 경고 메일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부랴부랴 테스트 상황임을 알리고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뒤 허가를 받고 테스트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부 환경에서 대용량 테스트 할 때는 AWS 측에도 사전 공유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성 문제는 개수 업데이트 시 집계 쿼리를 하지 않기 위해 하나의 컬럼에 개수를 저장하고자 하여 발생한 문제입니다. 여러 인스턴스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동시에 트랜잭션이 열렸고 결과적으로
노출되는 개수가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추가 배치로 정합성을 맞추긴 하지만 그 사이 드러나는 수의 차이가 너무 커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고려한 방법은 분산 락을 사용하는 방법과 Select for Update 등 dblow 락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였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dblow 락을 선택했습니다. 업데이트 쿼리에서 어차피 락이 발생할 거고 굳이 관리 포인트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이렇게 대상의 추출 및 확정 단계와 발송 결과 수신 단계에서 만난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알림톡 커스텀 기능을 개발하며 10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자원이 제한된 노드 환경에서 다루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메모리 릭이 발생할 경우 모니터링 환경을 구성하고 힙 스냅샷으로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로직의 속도를 알기 위해 실험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경험을 했으며 카프카를 이용하여 메시지 중복 처리 문제를 대응하는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이로써 저는 모니터링, 대용량 처리, 카프카 컨슈머까지 빠르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MPC 코드에서는 이런 문제를 앞으로 다뤄나갈 것입니다. 대용량 처리 역시 계속해서 다룰 것입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마케팅 프로덕트 스쿼드 이승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